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끝까지 가봐야만 했어. 가방이 특수하게 만든 지퍼로 열렸어. 소리는 안 났지만 특이한 이빨들이 달칵달칵 열리는 게 느껴졌거든. 바보 같은 생각인데 뚜껑을 열면서 끔찍하고 지린내 나는 냄새가 코를 스쳐간 것 같았어.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물이 날 만큼 생생해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어. 상상일 뿐이야. 눈을 뜨면서 혼잣말을 했지. 그게 다야. 그 이상은 아니야. 공기도 소리도 냄새도 없었거든. 몇 번 크게 심호흡하고 이 일로 더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었어. 그리고 가방 안을 들여다봤지. 기지에선 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숨을 크게 들이켰고 나는 신음과 울음 사이 어딘가에 꽤 볼품없는 소리를 냈어. 최악의 경우 기괴한 걸 예상했었어. 푸른 피부, 속눈썹 주변에 고드름이 맺힌 모습, 북극에서 발견된 시체 같은 걸. 하지만 배는 변형되어 있었어. 거대한 톱날 모양의 얼어붙은 피 조각들이 눈과 귀, 입에서 분출되어 있었고 그의 턱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탈구되어 내 팔뚝만한 고드름이 바깥으로 나와 있었지. 목이 부러졌고 몸통은 조각났으며 피부는 띠 모양으로 늘어져 있었어. 심지어 손톱은 기괴한 노란색을 띠며 얼굴을 핥히고 있었어. 피부에 홈까지 팠다고. 이게 대체 뭐야? 특정한 누구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관제센터에서 내내 서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 가방의 오작동, 예상치 못한 압력, 온도 변화. 아니,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게 정상이라고 치부하지 말자고. 여러분, 내가 소리치자 잡담이 끊기고 침묵이 흘렀어. 왜 벤의 팔이 저 모양이지? 순환계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킨 뭔가로 인해 생긴 근육경련 때문일 수도 있어. 아마 그게 팔을 얼굴 쪽으로 말려 올라가게 했겠지? 뺨에 핥힌 자국이 있어 대답했어. 손톱 밑에 피부가 있어. 내가 그를 여기 데려왔을 때 정말로 죽은 게 맞아? 관제센터에서 10여 명의 다급하고 놀란 목소리들이 모두 사태에 대한 책임의 그림자조차 피하려 필사적이었어.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어. 하지만 벤의 고통에 찬 얼굴을 보면서 약간의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 다음에 뭘 하면 좋을지 물어보려던 참에 정거장의 해가 떴어. 지구에서처럼 서서히 밝아지는 아침은 아니었지. 마치 스위치 켜듯 딱 하고 밝아졌거든. 열기 때문에 피부 아래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 저건 진짜 정상이 아니야. 지금 당신이 보내주는 영상을 전문가들이 검토 중이에요. 관제센터에선 약간 다급하고 기계적으로 대답했어. 마치 반대편 사람이 무서움을 참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은 샘플만 채취하고 가방은 다시 밀봉한 다음에 정거장으로 돌아오세요. 이걸 안으로 가져가도 돼? 잠깐 웅얼거림이 있더니 같은 오퍼레이터가 말했어. 샘플은 신경 쓰지 마. 가방 밀봉하고 정거장으로 와. 알겠어. 지퍼 닫으면서 대답했지. 빨리 가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오는 길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몇 번이나 부딪혔어. 갑자기 우주복 조종을 까먹은 것처럼 누가 지켜보는 듯한 소름 돋는 느낌이 온몸에 퍼졌거든. 내가 보는 곳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시야에서 재빨리 숨는 것 같았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주에서 뭐가 살 수 있겠어. 그래도 뭔가가 그림자로 숨어드는 걸 상상하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고. 선체를 때리면서 돌아가는 내내 뒤쫓아오면서 말이야. 결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 일이 터진다면 바로 지금 같은 때 무한한 우주를 등지고 있을 때일 거야. 난 그렇게 무방비한 적이 없었어. 레이놀즈.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 주변에만 정신이 팔려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지. 왜 그래요? 레이놀즈, 저희가.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보고 있어요. 잠깐 그 자리에 멈춰요. 반대편 목소리에 뭔가가 가슴을 철렁하는 기분이 들었어.
그들은 그냥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었거든. 다른 실수 없이 정거장 옆구리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헷갈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인데 말이야. 근데 아니었어. 거기엔 다른 게 있었지. 두려움이었어. 우리한테 이상 신호가 잡혔어. 그들이 말을 이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상부의 지시를 구하고 있어. 처음 겪는 일이라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게 몇 개 생체 모니터에서 신호가 왔어. 펜한테서 말이야. 마지막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 뭐라고? 맞아. 그리고 카메라에. 처음엔 고장인 줄 알았어. 벤 가방이 텅 빈 것처럼 보였거든. 근데 레이놀즈 우리가 다른 걸 발견했어.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더 이상의 대화는 중단하라고 해. 그냥 기다려봐. 난 난간을 꽉 잡았고 심장은 쿵쾅거렸어. 결국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모든 명령을 무시하려던 찰나 관제센터의 남자가 거의 비명처럼 소리쳤어. 들어가지 마, 레이놀즈. 절대 안 돼. 정거장에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걸 절대 안에 들일 수 없어. 밖에 뭔가가 있다면 날 잡기 전에 안전한 데로 가야지. 똑똑똑똑똑똑. 난 멈춰 섰어. 머리가 인식했지. 난 들었어. 진공에서 뭔가 소리를 들은 거야. 손발 주변을 둘러봤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게 아니라면. 똑똑똑똑똑똑. 고개를 움직이지 않은 채 눈동자만 굴려 헬멧 가장자리를 바라보니 노란 손톱 하나가 살며시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어. 관제센터에 있는 남자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어. 그가 내 우주복 위에 있어. 그 말에 공포가 전기처럼 내 안에 퍼졌어. 하얀 불길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었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어. 마치 등에 수류탄이 묶인 걸 알아챈 것처럼.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았어. 소리 지르며 벤을 떨쳐내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우주복만 손상시키고는 경보를 울릴 뿐이었어. 떼어내, 떼어내. 누구라기보단 그냥 소리쳤어. 등에서 치워. 미친 듯이 버둥거리는데 뭔가가 우주복 바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게 느껴졌어. 마침내 제트 컨트롤러가 눈에 띄었지. 재빨리 손을 갖다 대고 열린 정거장 가압실로 몸을 날렸어. 마지막 순간 몸을 비틀어 우주복 뒤쪽이 두꺼운 이중문에 부딪히게 했어. 충격으로 등에 달라붙은 게 다 떨어지길 바랐는데 고개 들어보니 벤은 여전히 얼어붙은 피 묻은 입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느리게 포식자 특유의 으스스한 자신감 어린 동작으로 그는 정거장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했어. 레이놀즈 문에서 떨어져 긴급 폐쇄를 시작한다. 벤이 겨우 손을 안으로 넣었을 때 문이 쾅 닫히며 그걸 잘라냈어. 우리 사이에 격벽이 있는데도 우주에서 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벤이나 그가 내는 소리를 더는 무시할 수가 없었어. 정말이야. 정거장을 두들기는 끔찍한 쿵쿵 소리가 겉보기엔 아무 이유 없이 위치를 바꿔가며 계속되었지. 이건 본부에 있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어. 아, 난 지난 몇 시간 동안 합리화에 대해 제법 많이 들었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온갖 자료를 보내왔어. 동료가 죽은 후로 별의별 이상한 생각들과 씨름해왔는데 우주유영 이후론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와서 같은 생각을 하는 기지의 회의론자들도 괴롭히는 것 같았어. 애를 써봤자 관제센터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 하지만 그들에겐 일기장이 없었으니까 우주유영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게 내겐 최우선 과제가 되었어. 벤이 적어놓은 그 숫자들 헛소리가 아니었다고. 난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그걸 읽는 건 마치 다른 언어를 읽는 것처럼 느껴졌지. 뭔가 비밀스럽고 숨겨진 것 같았어. 그리고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암호를 풀진 못했지만 최소한 벤이 그걸 어디서 찾았는지는 알아냈어. 바로 빛이었어. 벤의 연구를 깊이 파고드는 게 핵심이었어.
특히 그가 평생 집착했던 프로젝트 말이야. 케플러 벨트 태양계 끝자락 광활한 우주의 공허가 시작되는 지점 근처에 있는 작은 혜성이었지. 태양빛을 받아 가끔 우리에게 광자를 곧장 반사하는 초라한 얼음 덩어리였어. 반짝이는 눈덩이는 너무 희미해서 우연히 딱 맞는 시간에 적절한 곳을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았어. 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겨우 10살 때 뒷마당에서 아빠 망원경 가지고 놀면서 어둠 속의 빛, 벤이 작은 광선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맞춰둔 도구들에게 말을 걸어준 빛 말이야. 깜빡 켜짐, 깜빡 꺼짐, 깜빡 켜짐, 깜빡 꺼짐, 깜빡 켜짐, 똑똑똑똑똑. 이진수에서 16진수로 거기서 또 세상에 또 다른 무언가로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 밖에 있는 무언가가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던 거야. 벤이 정거장 바깥을 치는 소리와 며칠 내로 다가올 너무 큰 위험을 생각하는 게 더 무서웠는지, 아니면 지난 20년간 허공에서 누군가에게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속삭이던 존재를 상상하는 게 더 무서웠는지 모르겠어. 파도처럼 밀려드는 생각들. 몇 분만 더 생각해도 통째로 삼켜져 버릴 것만 같았어. 전송된 내용이 뭘 뜻하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홀린 듯이 바라보게 되더라고. 벤의 작은 일기장에는 수백, 수천 개의 손글씨 기록과 그가 컴퓨터에 맞춰둔 실시간 전송에서도 말이야. 그가 소리로 바꿔둔 거였어. 마치 스테로이드 맞은 귀에 꽂히는 선율 같았지. 산더미 같은 화이트 노이즈처럼 너무 오래 들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침을 흘리게 되는 기묘한 사상의 홍수였어. 난 여기에 며칠밖에 접근하지 못했는데도 끝날 때쯤엔 녹초가 될 지경이었어. 하지만 벤은 어릴 때부터 그것에 노출돼 왔던 거야. 몇 년을 듣고 기록하고 기다리면서 그 누구도 진정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향해 매진했지. 그 전송과 그의 죽음과 연관돼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 더 무서운 건 그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야. 그의 삶이 얼마나 그것의 명령과 욕구에 따라 사라진 걸까? 내가 알던 벤은 그저 허상이었을까? 그 소리, 거기서 쏟아지는 빛, 그건 비정상적인 것 같았어. 부드러운 자장가나 유혹의 노래는 아니었지. 압도적인 어둠이었어. 그리고 왜 굴복한 걸까? 왜 시키는 대로 다 받아준 거지? 며칠 동안 벤이 정거장 바깥에서 날뛰는 소리를 들으며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 그에게 속삭였던 게 무엇이든 간에 그건 적대적이었고 나와 함께 지구로 돌아가게 둘 순 없었어. 레이놀즈, 좀 특이한 방식으로 픽업이 이뤄질 거래요. 난 우주복 착용을 끝내며 코웃음 쳤어. 그건 약하게 표현한 거였지. 뭐라던데요? 헬멧을 쓰고 문 여는 절차를 시작하며 물었어. 관제센터에서 오염 걱정이 있다고 하네요. 셔틀 조종사가 말했어. 생물학적인 건지 화학적인 건지는 안 알려주더라고.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린 당신이 우주유형으로 여기로 건너와야 한대요. 맞죠? 네, 대답했어. 괜찮겠어? 우린 200m까지 접근할 수 있어. 하지만 나머지는 우주복 추진기로 직접 와야 해요. 당신에겐 또 다른 도전이네요. 한 우주선에서 다른 우주선으로 묶이지 않은 채 이동하다니. 전에 없던 일이에요. 위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했어. 눈은 크게 뜨고 있어요. 이번엔 그가 코웃음 쳤어. 뭘 보라는 건데요? 그가 소리쳤어. 보면 알겠죠. 셔틀을 등 뒤로 하고 우주선을 발과 손으로 밀며 우주유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종사가 중얼거렸어. 응, 이상한데. 그는 평온해 보였지만 나를 덮친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 벤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정거장에서 뛰쳐나왔어. 속도를 줄일 방법도 없이 전력으로 내게 돌진했고 우리 둘 다 공중제비를 차며 대응할 틈도 없이 저 멀리 우주 공간으로 내동댕이 쳐졌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자세를 잡으려 애썼지만 벤의 움직임이 너무 거칠고 예측 불허여서 제어할 수가 없었어.
우리는 서로 뒤엉켜 셔틀과 정거장에서 점점 멀어졌지.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어.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빙빙 돌며 너무 멀리 나가 떨어지는 바람의 셔틀에서 사태를 파악하기도 힘들어 보였어. 안 돼. 그는 나를 향해 사나운 힘을 내뿜고 있었지. 우리는 계속 통제불능으로 회전하며 우주의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 나는 오직 셔틀의 불빛 하나만 의지할 뿐 그마저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만 같았지. 내 생명은 급속도로 위태로워지고 있었어. 뭔가를 해야만 했어. 필사적으로 벤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쳤지만 그의 강철 같은 움켜짐은 역부족이었어.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 곧 영원히 우주를 떠다니게 될 거야.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거고 결국엔 제발. 그것은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 우릴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었지. 셔틀의 불빛은 이제 겨우 보일 정도였어. 이제야 거의 다 왔어. 이럴 순 없었어. 살아남으려면 뭐라도 해야만 했어. 벤이 내 우주복 위를 미친 듯이 기어다녔어. 우린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 필사적으로 그를 떨쳐내려고 했어. 별빛은 내 헬멧 시야에서 줄지어 스쳐 지나갔어.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무서웠어. 어서 회전을 멈추길 바랐지만 우주복에 달라붙은 벤이 더 큰 문제였지. 어느 순간 벤이 내 주위를 어슬렁거리다 보니 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어. 헬멧 유리 너머로 너무나 생생하고 충격적인 디테일이 보여서 공포에 휩싸였어. 조종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뿐이었지. 세상에, 저게 뭐야? 레이놀즈, 자세를 바로 잡아. 더 멀어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명심해. 저 괴물은 절대 이 셔틀에 탈 수 없어. 대답하고 싶었지만 벤과 사투를 벌이느라 여념이 없었어. 그는 이제 크고 작은 붉은 수정으로 뒤덮여 있었어. 칼날 같은 것도 있고 바늘 같은 것도 있었지. 우주복에 구멍이라도 나면 순식간에 감압되진 않겠지만 공기가 새어나가고 폐가 쪼그라들고 피가 끓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눈이나 코, 귀같이 연한 조직은 수분이 기화되면서 망가지겠지. 급속 동상 같은 거야. 그런데 구멍보다 더 무서운 건 벤이 내 헬멧을 벗기는 거였어. 그가 바깥에서 헬멧 떼는 법을 알고 있을 게 뻔했거든. 그래서 그 더러운 손톱이 내 목까지 닿지 않게 하는데 혼신을 다했어. 구멍이 좀 나도 셔틀로 돌아갈 시간은 있겠지만 헬멧 없인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까.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모든 건 그를 밀어내는 데 달려 있었어. 배는 날렵하고 곤충 같아서 반격을 가할 만한 거리가 되면 미끄러져 빠져나갔지. 그의 손가락은 우주복과 부품들을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난 오븐 장갑을 낀 것처럼 둔해서 속수무책이었어. 평범한 방법으론 그를 떨쳐낼 가망이 없었지만 내겐 마지막으로 남은 무기가 있었어. 바로 관성이었지. 우리는 미친 듯이 계속 회전하고 있었는데 이 회전력만이 우리 둘을 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어. 지금껏 그걸 막아왔지만 이젠 더는 버틸 필요가 없었지.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선택이란 걸 깨달았어. 추진기를 반쯤 옆으로 틀어 걷잡을 수 없는 회전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기로 했어. 보통 통제 불능의 회전은 모든 우주비행사의 악몽이야. 인간은 불규칙한 모양이라 한 축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면 힘을 가할수록 상황이 나빠지기 십상이거든. 바로잡으려면 엄청난 경험과 통찰이 필요해. 그리고 멈출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해. 깨닫고 나면 회전력 때문에 이미 정신을 잃기 직전일 가능성이 더 높아. 거기서 죽음은 코앞이지. 하지만 나에겐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 그래서 회전을 가속했고 또 가속했어. 힘이 작용해 벤이 점점 우주복 앞으로 쏠리게 하려고 버튼을 계속 눌렀지. 관성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 거야. 맞붙어 있던 두 물체가 반대로 튕겨나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 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버텼어. 난 어느 순간 팔다리에 힘이 풀려 시야가 흐려지더니 더는 그 괴물을 밀어낼 수가 없었지.
하지만 그때쯤엔 벤도 매달리기에 급급해서 날 공격하거나 헬멧을 만질 수 없었어. 회전이 빨라지고 우릴 떼어놓으려는 힘이 너무 강해지자 결국 그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지금까지 탔던 모든 롤러코스터를 한데 섞어 최고조로 치닫게 한 느낌이었어. 의식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벤의 괴물 같은 얼굴이 우주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었어. 셔틀에서 정신을 차렸어. 주위에 여러 남녀가 둘러서 있었지. 이런,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난 신음하며 말한 사람 쪽으로 눈길을 주었어. 조종사 같은 목소리였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얼굴과 목소리를 매치하게 된 게 반가웠지. 운 좋은 것 같진 않은데 헐떡였어. 아니에요. 곧장 우리 쪽으로 회전해 왔어요. 우린 우주복을 입고 나가던 참이었죠.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그 우주복은 구멍투성이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당신을 잡고 안전하게 데려오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집에 갈 수 있어요. 의학적 검사 결과 별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괜찮을 거예요. 벤은 어디 있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누군가가 깨달은 듯 물었어. 벤? 당신과 있던 다른 우주비행사 말이죠. 그게 당신을 공격한 게 그였나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 그는 사라졌어요. 대답했어. 만약 그게 정말 당신의 동료였다면 정말 안 됐네요. 우린에겐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네요. 좀 나아지면 알려줄게. 기침하며 말했어. 어쨌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그는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거예요. 조종사가 대답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물었지. 조종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 사람 몸이 대기권 재진입하면요? 불타 없어질 거려. 조각이구나.